별들은 우주 공간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우리 은하계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요. 당시의 망원경은 지금보다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뿌연 구름 덩어리처럼 보이는 천체를 모두 성운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의 성능이 향상되고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성운들 중에는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 즉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 하늘 위 우주 공간에 있는 은하들 중 32개의 은하를 콕 집어 살펴보고 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또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실 준비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우리 은하계 밖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 부르는데 우주에는 이런 외부 은하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살듯이 별들은 은하 안에 모여 사는 셈입니다. 은하는 우주라는 바다에 떠 있는 별들의 섬이며 은하는 하나의 작은 우주가 됩니다. 별들은 은하 속에는 태어나고 폭발해서 사라져갑니다. 천문학자 허블은 수많은 은하를 형태에 따라 나선 은하, 막대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렌즈형 은하, 불규칙 은하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나선 은하는 어두운 먼지층과 함께 몇 개의 나선팔이 보이는 은하인데 원반 모양을 하고 있으나 지구를 향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타원 은하는 원반이나 나선팔이 없고 별의 재료가 되는 가스나 어두운 먼지층도 보이지 않는 구형 또는 타원체 모양의 은하입니다. 이 타원 은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한 것까지 크기가 다양합니다. 우주에는 이외에도 모양이 뚜렷하지 않은 불규칙한 형태의 은하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작은 은하는 작은 유령 성운이라는 은하인데요. 지구에서 뱀 주인 자리 방향으로 약 3,500광년 떨어진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윌리엄 허셜이 발견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사진은 2002년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플러스 12.9 등급, 메시의 천체 목록에 6329번째 등록된 은하입니다. 이 행성상 성운에서는 중심부의 백세 괴성에서 나온 가스가 별의 방사선이 가스를 비추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성운의 가스 고리는 약 1광년이며 방사선으로 인해 비추어진 가스 중에서 수소는 녹색, 질소는 적색, 그리고 산소는 청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은하쯤으로 분류되는 은하는 M60UCD1인데요. M60UCD1은 매우 작고 밀도가 높은 초밀집 외소 은하입니다. M60UCD1의 중심에는 은하 전체 질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2천만 태양 질량의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 발견은 매우 놀라운 것으로, 왜냐하면 이 은하가 은하 질량의 50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외소 은하임에도 불구하고 초거대 블랙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송연 은하 또는 시가 은하는 M82 혹은 NGC 3034로 불리며 큰 곰자리에 있는 전파 은하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9.5이며 거리는 1000만 광년입니다. 여러 번 폭발을 한 적도 있는 은하로 지름은 4800광년입니다. 작은 망원경으로 근처에 있는 M81과 함께 한 쌍을 이룬 모습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M81의 기조력으로 인해 시가 은하는 모양이 흐트러졌으며 이 과정은 약 1억 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두 은하가 충돌함으로 인해 시가 은하에서는 평범한 은하에 비해 10배 정도 더 자주 항성들이 태어납니다. 이들이 지구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M81과 M82 두 은하의 중심은 관측상으로 서로 1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둘 사이의 거리는 30만 광년 정도입니다. 찬드라 X선 관측기는 M82의 중심에서 6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렁이는 X선 방출 현상을 포착했는데요.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태양 질량의 200배에서 5000배에 이르는 처음으로 밝혀진 중간 질량 블랙홀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NGC 6503은 국부 공동2라 불리는 공간 영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외소 나선 은하입니다. 이 외소 은하는 크기가 3만 광년에 달하며 용자리 방향으로 약 17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나선 은하는 나선파를 통해 흩어져 있는 밝은 붉은색 가스 영역이 보이는 곳에서 특히 다채롭습니다.
밝은 파란색 영역에는 형성되고 있는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갈색 먼지 지역은 은하의 팔과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NGC 6503에는 KK240이라고 알려진 위성 은하가 있습니다. 약 300만 태양 질량의 항성 질량을 가진 KK242는 외소 불규칙 은하 D와 외소 구형 은하 D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NGC 1313은 1826년 9월 27일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제임즈 덜랍이 발견한 은하로 불규칙 은하입니다. 지름은 약 5만 광년이고 우리 은하수 크기의 약 절반입니다. 겉보기 등급은 9.1이고 천여자리 초은하단 안에 있습니다. 2007년에 NGC 1313에서 희귀한 WO 별이 발견되었는데 이 별은 분광형 WO3입니다. 도출된 절대 등급은 약 -5인데 이는 단일 WO 별의 경우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WO가 쌍성 또는 작은 항성 연합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NGC 2841에서는 두 개의 초신성, 즉 SN 1962m과 SN 1978K가 관찰되었습니다. NGC 3949는 큰 곰자리에 있는 막대가 없는 나선 은하입니다. 크기는 5만 광년이고 지구로부터 약 5천만 광년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NGC 3949는 큰 곰자리에 위치한 은하단인 M109 은하군에 속하며 5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에서 가장 밝은 은하계는 나선 은하 M109입니다. 투영 초신성 SN2000DB는 NGC 3949 내에서 관측된 유일한 초신성입니다. NGC 1316 은하는 화로 A 은하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화로 자리 방향으로 약 6천만 광년 떨어진 렌즈형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전파 은하이며 1400MHz의 주파수는 하늘에서 네 번째로 밝은 전파원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프랑수와 슈바이저는 NGC 1316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결과 이 은하가 훨씬 더 큰 별들로 이루어진 껍질 안에 특이한 먼지띠가 묻혀있는 작은 타원 은하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외부 봉투에는 많은 잔물결, 루프 및 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또한 별에 대해 기울어져 있고 별보다 빠르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심 근처의 컴팩트한 가스 원반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NGC 1316이 다른 은하단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타원 은하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밝은 구상 성단의 분광학을 사용하여 합병은 약 30억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NGC 1316은 약 5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NGC 5584는 천여자리 방향에 있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1881년 7월 27일 미국 천문학자 이. 바나드가 발견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 측정법을 사용한 거리 측정 결과는 7,500만 광년으로 추정되는 반면 적색 거성가지의 끝부분에서는 7,340만 광년의 거리가 측정됩니다. 이 은하단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동쪽에 뻗어있는 일련의 은하와 은하단인 천여자리 3군에 속합니다. NGC 5584의 형태학적 분류는 SAB-CD 은하입니다. 이는 이 나선 은하가 내부 막대, 불완전한 내부 고리 구조 및 느슨하게 감긴 나선팔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작은 핵만으로 외관상 응집성이 있습니다. 나선팔을 따라 별이 형성되고 있으며 은하계 평면은 지구로부터의 시선에 대해 42.4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그 폭은 5만 광년 이상입니다. NGC 5584에서는 250개의 세페이드 변광성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NGC 4622는 켄타우루스 자리 방향에 위치한 매우 눈에 띄는 고리 구조를 갖고 있는 정면을 향한 막대 없는 나선 은하이며 켄토러스 클러스터의 구성원입니다. 나선 은하 NGC 4622는 후진 은하라고도 불리며 켄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약 1억 11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NGC 4622는 나선팔이 선두에 있는 은하의 한 예입니다. 각 나선 팔은 은하 중심에서 멀어지며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가장 바깥쪽 끝에서 끝납니다. 나선팔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이는 모든 나선팔의 가장 바깥쪽 끝이 원반의 궤도 회전 방향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NGC 4622의 내부 나선팔에는 해당되지만 외부 나선팔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NGC 4622의 바깥쪽 팔은 나선형 팔을 이끌고 있는데 이는 나선형 팔의 끝이 원반 회전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NGC 4622와 다른 은하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의 결과이거나 NGC 4622와 더 작은 물체 사이의 합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은하 크기는 52,000 광년입니다. NGC 6217은 작은 곰자리 방향으로 약 6,7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이 별은 제이터 어서이 미노리스 별의 동북동쪽 약 2.5도 지점에 있는 11등성 물체로서 10cm 이상의 망원경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하계는 162의 위치 각도를 따라 시선에 대해 33도의 각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형태학적 분류는 NGC 6217이 핵을 가로지르는 잘 정의된 막대인 나선팔로 형성된 잘못된 외부고리 모양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핵은 구형으로 평평한 모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눈에 띄는 막대는 35.97도 플러스 마이너스 0.35도의 위치 각도를 따라 은하를 가로질러 48인치의 각도 거리에 걸쳐 있습니다. 핵의 남동쪽 10인치 지점에는 별이 형성되는 두드러진 지역이 있습니다. 내부 링의 너비는 약 43.5인치이며 은하 크기는 55,000 광년입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은하 혹은 검은 눈 은하 또는 악마의 눈 은하라고도 불리며 메시의 64, M64 또는 NGC 4826으로 지정된 은하입니다. 머리털 자리의 약간 북쪽 별자리에서 1700만 광년 떨어진 비교적 고립된 나선 은하입니다. 1779년 3월 에드워드 피고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같은 해 4월 요한 엘레르트 보데와 이듬해 샤를 메시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밝은 해 앞에 부분적으로 먼지를 흡수하는 어두운 띠가 있어 검은 눈, 아기 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은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M64는 소형 망원경에서의 형태와 거주 위도, 전반의 가시성으로 인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은하의 크기는 53,800 광년이며 6,7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NGC 4414는 머리털 자리 방향으로 약 6,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막힘없는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나선 구조의 짧은 부분을 갖고 있지만 장대하게 디자인된 나선처럼 드라마틱하게 잘 정의된 나선팔은 없는 솜털 모양의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에서는 4개의 초신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은하까지의 거리를 결정하는 HST의 주요 임무의 일환으로 1995년에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되었으며 1999년에는 허블 헤리티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다시 촬영되었습니다. 이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연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바깥쪽 파른 어린 별들의 지속적인 형성으로 인해 파란색으로 보이며 절대 등급이 -10인 빛나는 파란색 변광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크기는 5,600 광년입니다. NGC 1512 은하 크기는 7만 광년이고 NGC 1512는 지구로부터 시계자리 방향으로 약 3,800만 광년 떨어진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은하계는 은하핵 주위에 고리가 있고 주 원반에 더 멀리 있는 고리가 있는 이중 고리 구조를 나타냅니다. 은하계에는 최근 별 형성 활동이 일어나는 최소 200개의 성단이 포함된 확장된 UV 디스크가 있습니다. NGC 1512는 도어라도 그룹의 구성원입니다. NGC 1512의 중력 조성력은 인근 외소 렌즈형 은하 NGC 1510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은하계는 불과 5분간만큼 분리되어 있으며 4억 년 동안 진행되어 옮긴 합병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NGC 1512는 더 작은 동료 은하를 잡아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켄토러스 A의 은하 크기는 6만 광년으로 지구로부터 12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켄토러스 A는 NGC 5128 또는 콜드웰 77로도 알려져 있는 은하로 켄토러스 별자리에 있는 은하입니다. 1826년 스코틀랜드 천문학자 제임스 덜롭 이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의 파라마타에 있는 그의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NGC 5128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전파 은하 중 하나이므로 전문 천문학자들은 NGC 5128의 활동 은하액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이 은하는 또한 하늘에서 5번째로 밝기 때문에 이상적인 아마추어 천문학 대상이 됩니다. 남반구와 북반구 저위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5,500만 배에 해당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은 X선과 전파 파장을 방출하는 상대론적 제트를 방출합니다. 천문학자들은 10년 간격으로 분리된 제트에 대한 무선 관측을 통해 제트의 내부 부분이 광속의 약 절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제트가 주변 가스와 충돌하면서 X선이 더 멀리 생성되어 고에너지 입자가 생성됩니다. 켄토러스 A의 X선 Z의 길이는 수천 광년인 반면 무선 Z의 길이는 100만 광년이 넘습니다. NGC 1672의 크기는 7500광년이며 지구로부터 517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NGC 1672는 황새치 자리에 위치한 막대 나선 은하로 1826년 11월 5일 천문학자 제임스 덜롭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성운이 돌아도 그룹의 구성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적색 거성가지 끝부분 측정 결과 NGC 1672가 다른 성원들과 같은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 성단이 실제로 돌아도 군의 성원임을 암시합니다. NGC 1672는 약 20kps로 측정되는 큰 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 막대, 나선팔 영역의 내부 부분에서 나오는 매우 강력한 무선 방출선을 가지고 있으며, 핵은 세이퍼트 유형2이고 항성 폭발 영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강한 극성 방출은 먼지띠의 상류인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자기장선은 막대에 대해 큰 각도를 이루며 중앙으로 부드럽게 회전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하의 중심에는 표면 밝기가 높은 막대가 있고, 이 막대 끝에서 4개의 필라멘트 모양의 나선형 팔이 바깥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나선형 팔은 비대칭입니다. 원반의 북동쪽에 있는 팔 중 하나는 반대쪽 팔보다 훨씬 더 밝은 것으로 보입니다. NGC 3079는 막대 나선 은하로 약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큰곰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은하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중심에 형성되는 거품입니다. NGC 3079의 중심에 형성되는 거품은 폭이 약 3000 광년이고 은하 원반 위로 3500 광년 이상 솟아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품은 빠른 속도로 흐르는 입자에 의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별 형성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의 거품은 약 100만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컴퓨터 모델링에 따르면 거품 형성에 지속적인 주기가 있으며 약 1천만 년마다 새로운 거품이 형성됩니다. 때때로 불꽃놀이 은하라고도 불리는 NGC 6946은 작고 밝은 핵을 갖고 있는 정면을 향한 중간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의 하늘 위치는 북쪽 별자리인 세페우스 자리와 백조 자리 사이의 경계에 걸쳐 있습니다.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약 2520만 광년 또는 7.72 메가파섹입니다. 큰곰 자리에 있는 M101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둘 다 한때 국부 은하군의 일부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은하수 근처에 있지만 국부 은하군의 범위를 넘어서는 12개의 밝은 나선 은하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NGC 6946은 천여자리 초은하단 내에 있습니다. 메시의 51A 또는 NGC 5194로도 알려져 있는 소용돌이 은하는 세이퍼트 2 활성 은하액을 갖고 있는 상호작용하는 거대 디자인의 나선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사냥개 자리에 위치하며 나선 은하로 분류된 최초의 은하입니다. 은하는 3200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10만 9천 광년입니다. 이 은하와 그 동반자 NGC 5195이며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 의해 쉽게 관찰되며 두 은하들은 쌍안경으로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소용돌이 은하는 전문 천문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관찰되었으며 은하 구조와 은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해 이를 연구하는 NGC 5195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NGC 5194Y의 쌍은 가장 유명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상호작용 시스템 중 하나이므로 은하 상호작용 모델에서 가장 좋은 모델 은하입니다.
NGC 4647은 천여자리 방향으로 약 6,3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간 나선 은하입니다. 1784년 3월 15일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NGC 4647은 메시의 60과 함께 앞 116이라 불리는 한 쌍의 은하의 일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은하의 크기는 9만 광년으로 천여자리 은하단 외곽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학 이미지에서는 두 은하의 원반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는 진행 중인 상호작용을 암시하지만 이미지에서는 두 은하 사이의 조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별 형성의 징후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2012년에 두 은하에 대해 촬영된 허블 이미지에 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두 은하 사이의 조수 상호작용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메시의 60의 뜨거운 가스는 두 은하 사이의 램 압력 줄무늬 또는 활충격을 통해 NGC 4647의 동쪽 가스 압력을 증가시켜 은하 내 가스의 비대칭성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은하들이 너무 가까워서 메시의 60의 조성력으로 인해 NGC 4647의 원반이 찢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키웨이 갤럭시 은하수는 태양계를 포함하는 은하계로 지구에서 본 은하계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름입니다. 밤하늘에 보이는 흐릿한 빛의 띠는 육간으로 개별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은하수라는 용어는 우유비돈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라틴어 바이어 렉티의 번역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은하수는 원반 모양의 구조를 내부에서 보기 때문에 띠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10년에 처음으로 망원경을 사용하여 빛의 띠를 개별 별들로 분리했습니다. 192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에 우주의 모든 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20년 천문학자 할로우 세플리와 히버 디아우스트 커티스 사이의 대논쟁 이후 에드원 허블의 관측에 따르면 은하수는 많은 은하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솜브레로 은하는 메시의 1104, M104 또는 NGC 4594로 불리는 은하로 천여자리와 까마귀 자리 경계에 있는 분류가 불명확한 독특한 은하로 크기는 약 9.5 메가파섹 즉 94,900 광년이고 지구로부터 3,11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단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남쪽 가장자리에 뻗어 있는 일련의 은하와 은하단인 천여자리 2그룹의 구성원입니다. 이 은하는 은하수보다 크기가 약간 더 큽니다. 그것은 밝은 핵, 비정상적으로 큰 중앙 돌출부, 그리고 거의 가장자리에서 보이는 외부 원반에 눈에 띄는 먼지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먼지띠와 튀어나온 부분이 솜브레로 모자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에 이 후광이 나선 은하를 나타내는 작고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피처 우주망원경은 먼지 고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거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는 거대한 타원 은하임을 나타냅니다. 은하는 겉보기 등급 2+8.0으로 아마추어 망원경으로 쉽게 볼 수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은 은하수 반경 10메가파섹 내에서 절대 등급이 가장 높은 은하로 간주합니다. 이 은하의 큰 돌출부, 중심 초거대 블랙홀, 그리고 먼지띠는 모두 전문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은하입니다. 보드스 갤럭시는 크기가 96,000 광년이고 지구에서 12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메시의 81 또는 NGC 3031 또는 보드 은하라고도 불립니다. 큰 곰자리 방향으로 약 12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거대한 디자인의 나선 은하입니다. 이 별은 D25 등광도, 직경이 29.44킬로파섹입니다. 메시의 81은 은하수와의 상대적인 근접성, 큰 크기, 활동적인 은하핵으로 인해 전문 천문학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은하의 크기가 크고 상대적으로 밝기가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의 인기 있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2022년 2월 말 천문학자들은 M81이 반복되는 빠른 전파 폭발인 FRB 2020-122의 초신성 감마선 폭발의 근원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호그스 옵젝트, 호그의 천체는 뱀자리 방향에 있는 특이한 고리 은하입니다. 이 성운은 1950년에 이 성운을 발견하고 이를 행성상 성운 또는 특이한 은하로 확인한 아서 호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은하계에는 약 80억 개의 별이 있으며 그 크기는 약 12만 광년이며 지구로부터 6억 128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젊고 뜨겁고 푸른 별로 이루어진 거의 완벽한 고리가 이 고리 은하씨의 오래된 노란색 핵을 돌고 있습니다. 뱀자리 방향으로 6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고리 구조는 매우 완벽하고 원형이어서 가장 완벽한 고리 은하라고 불립니다. 은하 내부액의 직경은 6각초 정도입니다. 은하계의 질량은 7천억 개의 태양으로 추정됩니다. 비교해보면 은하수 은하는 대략 직경이 150에서 200 KLI이고 1000억 개에서 5000억 개의 별과 8000억 개에서 1조 5400억 개의 태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별 집단을 분리하는 간격에는 너무 희미해서 거의 볼 수 없는 일부 성단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리 은하는 드물지만 더 멀리 있는 또 다른 고리 은하는 호구 물체를 통해 은하의 핵과 바깥 고리 사이 대략 은하계 한시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린제이 샤플리 고리로도 알려진 AM644에서 741 막대가 없는 렌즈형 은하이자 고리 은하로 남쪽 별자리 폴란스 방향으로 3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노란 핵은 한때 정상적인 나선 은하의 중심이었으며 현재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고리는 직경이 15만 광년입니다. 이 고리는 다른 은하와의 충돌로 인해 중력 붕괴가 발생하여 은하계의 먼지가 응축되어 별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은하계에서 멀어지면서 고리가 생성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이론화되었습니다. 고리의 강렬한 푸른색은 거대하고 젊고 푸른 별들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고리를 따라 있는 분홍색 영역은 만연한 별 형성의 또 다른 신호입니다. 그들은 어린 푸른 별들의 강렬한 자외선의 결과로 형광을 발하는 빛나는 수소가스로 이루어진 희박한 구름입니다. 은하계 시뮬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AM644에서 741의 고리는 약 3억 년 동안 계속 팽창하다가 그 이후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수레 바퀴 은하는 ESO 350-40 또는 PGC 2248로도 알려져 있으며 조각과 자리 방향으로 약 5억 광년 떨어져 있는 렌즈형 고리 은하입니다. 바깥쪽 고리의 원속도는 217km/s입니다. 수레 바퀴 은하는 1941년 프리츠 츠비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츠비키는 그의 발견을 항성역학에 기초한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복잡한 구조 중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밝은 은하의 세 번째 참조 카탈로그는 수레바퀴 은하의 D25 등광도 직경을 약 60.9초로 측정했으며 적색편이 유도 거리 132.1을 기준으로 수레바퀴 은하의 직경은 44.23kpc 즉 144,300광년에 이릅니다. 수레바퀴 은하의 지름은 144,300광년으로 안드로메다 은하의 지름보다 약간 작습니다. 대형 수레바퀴 은하는 수레바퀴 은하군의 주요 구성원으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4개의 나선 은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 동반 은하들은 여러 연구에서 더 작고 불규칙한 청색 마젤란 나선인 G1으로 언급됩니다. G2, 조석고리가 있는 노란색의 콤팩트한 나선형입니다. G3는 광시야 이미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더 먼 나선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로부터 약 780kpc,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나선 은하입니다. 이는 우리 은하로부터 가장 가까운 큰 은하이며 메시의 31 또는 NGC 224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옛 문헌에서는 종종 안드로메다 자리대 성운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은하의 명칭은 은하가 보이는 별자리, 즉 안드로메다 자리의 명칭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여기서 안드로메다 자리는 그리스 신화의 안드로메다, 공주의 이름을 따 붙여진 별자리입니다. 폭이 대략 22만 광년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 및 삼각형 자리 은하와 대략 44개의 작은 은하들을 포함하는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큰 은하입니다. 초기의 탐사들은 우리 은하가 더 많은 암흑물질을 포함하며 국부 은하군에서 가장 클 것이라고 시사하였지만 2006년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통한 관측들은 안드로메다 은하가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들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며 적어도 우리 은하보다 2배에 해당하는 1조 개의 별들을 포함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질량이 8.5 곱하기 10의 11승 태양 질량으로 추정되는 데 비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1.5 곱하기 10의 12승 태양 질량으로 추정됩니다. 2006년의 연구가 우리 은하의 질량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의 80%임을 제시하였지만 2009년의 연구에서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이 거의 같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37억 5천만 년 후에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결과 서로 병합하여 거대 타원 은하 또는 거대 원반 은하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겉보기 등급은 3.4등급으로 메시의 천체 중에서 가장 밝습니다. 이 때문에 광공해가 적은 지역에서 달이 없는 밤에 맨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큰 망원경을 통해 촬영되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이 보름달보다 6배나 크기 때문에 표면 밝기 문제로 인해 오로지 밝은 중심 영역만이 맨눈이나 쌍안경, 작은 천체 망원경을 통해 보입니다. 그래서 은하는 실제로 별과 유사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NGC 2841은 큰 곰자리 북쪽 극지방 별자리에 있는 막대가 없는 나선 은하입니다. 1788년 3월 9일 독일 태생의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발견했습니다. 뉴 제너럴 캐털로그의 저자인 제이에리 드레이어는 이 별을 매우 밝고 크고 151도로 매우 확장되었으며 매우 갑자기 10등성과 같은 중간 정도의 밝기가 훨씬 더 밝아졌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약 3천만 광년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은하의 세페이드 변광성에 대한 2001년 허블 우주 망원경 조사에서는 그 거리가 약 14.1 메가파섹, 즉 4,600만 광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은하계의 광학적 크기는 15만 광년입니다. 이 은하는 팔이 고르지 않고 불연속적인 나선 은하의 일종인 응집성 나선 은하의 원형입니다. 형태학적 분류는 S로 중심 막대가 없고 팔이 매우 촘촘하게 감긴 나선 은하를 나타냅니다. 근적외선에서는 일부 내부 나선형 팔을 볼 수 있지만 광학밴드에서는 웅장한 디자인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지구로부터의 시선에 대해 68도 각도로 기울어져 있으며 장축은 148도 위치 각도를 따라 정렬되어 있습니다. 바람개비 은하 혹은 메시어 101, M101 또는 NGC 5457로도 알려진 은하입니다. 큰 곰 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2100만 광년 떨어진 정면을 향한 나선 은하입니다. 1781년에 피에어 맥케인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그의 찰즈 메시어에게 전달되었으며 찰즈 메시어는 이 항목이 메시어 캐털로그의 최종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도록 확인했습니다. 2006년 2월 28일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바람개비 은하의 매우 상세한 이미지를 공개했는데 이는 당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은하의 가장 크고 가장 상세한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는 51장의 개별 노출과 추가 지상 사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은하계의 발견자인 피에르 메생은 이 성운을 부츠의 왼손과 큰 곰의 꼬리 사이에 있는 지름 6에서 7의 매우 모호하고 꽤 큰 별이 없는 성운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로스경은 19세기 후반에 직경 72인치의 뉴턴 반사경을 사용하여 은하계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나선형 구조를 광범위하게 기록하고 여러 스케치를 만든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하계는 쌍안경이나 소형 망원경으로 탐지할 수 있지만 카메라 없이 망원경으로 나선 구조를 관찰하려면 상당히 큰 장비, 매우 어두운 하늘, 저배율 저발 렌즈가 필요합니다. M101은 지름이 17만 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은하입니다. 이에 비해 은하수의 직경은 87,400 광년입니다. 약 1조 개의 별이 있으며 이 성단의 원반 질량은 약 1000억 태양 질량에 달하며 중앙에는 약 30억 태양 질량의 작은 돌출부가 있습니다. 이 특성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특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거대 막대 나선 은하로도 알려져 있는 NGC 1365는 화로자리 방향으로 약 7,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중막 나선 은하입니다. NGC 1365는 화로자리 은하단 내에 있는 거대한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은하 중심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더 큰 긴 막대 안에는 겉보기 크기가 약 50인치 곱하기 40인치인 핵을 구성하는 작은 막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번째 막대는 은하 중심 지역의 적외선 이미지에서 더 두드러지며 중력, 밀도파 및 원반의 전체 회전과 함께 해당 지역의 항성 궤도의 동적 불안정성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바 구조는 더 큰 긴 바보다 전체적으로 더 빠르게 회전하여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대각선 모양을 만듭니다. 나선형 팔은 동서 막대 끝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넓은 곡선으로 뻗어 있으며 지자형 후광과 같은 거의 고리를 형성합니다. 천문학자들은 NGC 1365의 눈에 띄는 막대가 은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스와 먼지를 별을 형성하는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궁극적으로 중앙 블랙홀에 물질을 공급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외부 나선팔을 포함하는 NGC 1365는 약 3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은하계의 여러 부분은 은하계 중심부를 완전히 회전하는데 서로 다른 시간이 걸리며 막대의 바깥쪽 부분은 약 3억 5천만 년에 한 바퀴를 완성합니다. NGC 1365와 같은 종류의 다른 은하들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일 수도 있다는 새로운 관측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하계는 매우 흔합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나선 은하계의 3분의 2가 막혀 있으며 다른 은하계를 연구하면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NGC 1275는 페르세우스 A 또는 콜드웰 24라고도 합니다. 1.5형 세이퍼트 은하로 페르세우스 별자리 방향으로 약 2억 3,700만 광년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NGC 1275는 대규모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구성원입니다. NGC 1275는 두 개의 은하, 즉 페르세우스 은하단의 중앙에 있는 CD형 은하와 그 앞에 있는 소위 고속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HVS는 우성계를 향해 3000k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페르세우스 성단과 합쳐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HVS는 CD 은하로부터 최소 20만 광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CD 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석 상호작용이 이를 방해하고 페르세우스 성단 내부 매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된 은하계의 활성 초대 질량 블랙홀은 페르세우스 성단으로 강력한 입자제트를 공급하여 존재하는 가스가 섭씨 6천만 도에 도달하고 X선 빛을 방출합니다. 중심 은하단은 필라멘트를 방출하는 스펙트럼 선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 활성 은하 핵에 의해 생성된 상대론적 플라스마의 상승 기포에 의해 끌어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스실로 구성된 긴 가스 필라멘트는 은하계 너머로 퍼져 성단을 채우는 수백만 도의 X-선 방출 가스로 뻗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실에 포함된 가스의 양은 태양 질량의 약 100만 배입니다. 그것들의 폭은 고작 200광년이고 종종 매우 직선적이며 최대 2만 광년까지 뻗어 있습니다. UGC 1214 및 앞 188로도 알려져 있는 올챙이 은하는 북쪽 별자리 용자리 방향으로 지구로부터 4억 2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붕괴된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가장 극적인 특징은 약 28만 광년 길이의 별들의 흔적입니다. 그 크기는 약 1억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더 작은 은하와의 합병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은하계는 합병으로 인해 촉발된 밝은 파란색 성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일부는 100만 개에 달하는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는 동종의 나선 은하 중 가장 큰 붕괴된 나선 은하입니다. 더 작은 침입자 은하가 지구 관점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챙이 은하 앞을 가로지르며 상호 중력 인력에 의해 올챙이 뒤에 매달려 있었다는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이 근접 조우 동안 조석력은 나선 은하의 별, 가스, 먼지를 끌어내 눈에 띄는 꼬리를 형성했습니다. 올챙이 뒤로 약 3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침입 은하는 왼쪽 위 정경 나선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육지 이름을 따서 올챙이 은하는 나이가 들수록 꼬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꼬리의 성단은 큰 나선 은하의 작은 위성을 형성합니다. 올챙이 은하에서는 두 개의 초신성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N 2007CU는 2007년 6월 27일 겉보기 등급 18.9로 발견되었으며 SN 2008DQ는 2008년 6월 25일 겉보기 등급 18.3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 A는 은하 3C 348에 해당하는 헤라클레스 별자리에 있는 밝은 천문학적 전파원입니다. 20세기 중반의 밝은 전파원을 조사하는 동안 천문학자들은 헤라클레스 별자리에서 매우 밝은 전파원을 발견했습니다. 전파원은 중력 주파수에서 가장 강하며 싱크로트론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는 전파 방출원이 중력 상호작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1959년에 전파 천문학 그룹의 천문학자들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캐번디시 천문대의 캠브리지 간섭계를 사용하여 전파 소스를 탐지했으며 이 전파 소스는 세 번째 캠브리지 전파 소스 카탈로그에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C 348 조사를 통해 348번째로 감지된 물체입니다. 3C 348 은하계는 초거대 타원 은하로 크기는 150만 광년이고 지구로부터 21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허블 디 보코올레우스 확장 은하 형태 분류 체계에 따라 E3에서 E4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은하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지 중앙에 있는 은하인 3C 348은 가시광선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타원 은하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파로 촬영하면 길이가 100만 광년이 넘는 플라즈마 Z가 나타납니다. 상세한 분석에 따르면 은하계는 실제로 우리 은하계보다 1000배 더 무겁고 중앙 블랙홀은 이 은하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보다 거의 1000배 더 무겁습니다. Z를 생성하는 물리학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으며 에너지원은 중앙 블랙홀의 강착 원반에 수직으로 방출되는 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우주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은하 중에 눈여겨 볼만한 은하를 작은 외소 은하부터 초거대 은하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저 은하들이 모두 최소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꿀밤 주무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